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생각 자주 드시지 않으십니까?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겠어? 이제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지금까지 버텨온 것만 해도 잘한 거야. 그런데요, 65세 이후에 삶이 가장 힘들어지는 이유는 못해서가 아닙니다. 괜히 계속 붙잡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참는 게 미덕이었고, 버티는 게 능력이었고, 포기하지 않는 게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노년의 삶은 더 잘 참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더 잘 덜어내는 사람이 편해지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80세, 90세 어르신들께 이런 질문을 많이 드렸습니다. 다시 60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게 뭡니까? 놀랍게도 대부분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사람, 체면, 걱정, 책임을 끝까지 끌어안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영상은 더 노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더 준비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더 참고 살라는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늘은 노년이 되면 무조건 줄이고 살아야 하는 것들 딱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줄였을 때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몸과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는지, 그리고 왜 이것을 80세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몸은 아직 괜찮은데 마음이 자주 피곤하신 분, 사람 만나는 게 예전처럼 즐겁지 않으신 분,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노후는 무언가를 더 얻어서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아서 편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부터 65세 이후 삶을 훨씬 덜 힘들게 만드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왜 노년에는 더하기보다 줄이기가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더하는 법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사람을 챙기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공식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노년의 삶은 젊을 때처럼 확장하는 삶이 아니라 유지하고 관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젊을 때는 밤새워도 회복이 됐습니다. 무리해도 며칠 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번 무리하면 회복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건 아예 예전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노년기에 무언가를 계속 더하면 체력은 빨리 고갈되고 마음은 자주 지치고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노후의 지혜는 얼마나 더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안 해도 되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실제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히 더 많은 걸 가진 게 아닙니다. 인간관계가 적절히 정리돼 있고 소비가 단순하고 하루의 리듬이 일정하고 기대치가 낮아져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대가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오히려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매일을 성공한 하루로 마무리합니다. 반대로 계속 더 가지려는 사람은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 때문에 오늘을 계속 불안 속에서 보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노후의 불행은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뭘 더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뭘 이제 내려놔도 되는지, 어디까지 줄이면 오히려 삶이 편해지는지 이 기준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10가지는 여러분을 약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후를 훨씬 강하게 만드는 정리 기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무리한 인간관계. 노년에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없으면 외롭잖아요.
그래도 사람은 많을수록 좋지 않나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노년의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외로움보다 훨씬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나고 오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항상 비교 이야기로 끝나는 자리, 내 말은 잘 안 듣고 자기 얘기만 하는 관계. 이건 인간관계가 아니라 에너지 소모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관계도 참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체면 때문에 앞으로 도움이 될까봐 버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남은 에너지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많이 만나는 것보다 편안하게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나고 나서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만 남기십시오. 말을 안 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나를 평가하지 않는 사람, 지금의 나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그래도 오래 알았으니까, 예전 인연이니까, 이런 이유만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노년을 점점 피곤하게 만듭니다. 기억하세요. 인연은 오래됐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사람이 없는 삶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소음이 사라진 삶이 됩니다. 조용해진 만큼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남은 관계는 더 소중해집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있어서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것, 체면과 남의 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체면과 남의 시선. 노년의 두 번째로 꼭 줄여야 할 것은 체면 그리고 남의 시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더 체면 차려야지. 이 나이에 남들 보기에 초라하면 안 되지. 그런데요, 이 생각이 노후를 가장 피곤하게 만듭니다. 체면이라는 건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사회에서 역할도 있고, 책임도 있고, 관계 속에서 기준이 되니까요. 하지만 노년에는 다릅니다. 체면이 방패가 아니라 짐이 됩니다. 체면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모임 나가고, 남들 시선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하고, 체면 때문에 아파도 참습니다. 이건 품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소모하는 습관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남들은 여러분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남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잠깐 보고 잠깐 말하고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시선을 의식하느라 하루를 피곤하게 삽니다. 노년의 진짜 품위는 비싼 옷이나 말투에 있지 않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줄 아는 태도에 있습니다. 불편한 자리엔 안 가도 되고, 무리한 지출은 안 해도 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내 나이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노년에는 남의 눈에 잘 보이는 살보다 내 몸과 마음이 편한 삶이 훨씬 중요합니다. 체면을 조금 내려놓는 순간 놀랍게도 삶의 긴장이 확 풀립니다. 다음으로는 체면과 함께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과도한 소비와 보여주기 지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 과도한 소비와 보여주기 지출. 노년의 세 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과도한 소비, 특히 보여주기식 지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쓸 돈도 안 쓰면 뭐가 남겠어. 맞는 말입니다. 노년에도 즐거움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즐기기 위한 소비와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구분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노년의 보여주기 소비는 기쁨보다 부담을 남깁니다. 남들 따라 산 비싼 물건, 체면 때문에 무리한 외식, 쓰지도 않으면서 가지고만 있는 것. 처음엔 기분이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통장과 마음이 동시에 무거워집니다. 노후 소비의 기준은 아주 단순해야 합니다. 이 지출이 내 하루를 실제로 더 편하게 만드는가? 노년에 정말 돈을 써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자주 쓰는 물건, 몸에 직접 닿는 것,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소비의 만족도는 훨씬 올라갑니다. 반대로 남들 눈에 보이기 위한 소비는 결국 남의 인생을 위해 내 돈을 쓰는 꼴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노후에는 비싸게 사는 것보다 편하게 사는 게 이득입니다. 지출을 줄였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이 줄어들고 선택이 단순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소비와 함께 따라오는 불필요한 소유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4. 불필요한 소유욕. 노년의 네 번째로 꼭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소유욕입니다. 젊을 때는 무언가를 많이 가지는 것이 안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물건이 많아질수록 삶은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물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관리할 에너지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야 하고, 고쳐야 하고, 버릴 때도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 언젠가 쓸지도 몰라서라는 말은 짐이 되는 물건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실제로 70대 이후에는 언젠가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추억 때문에 못 버리는 물건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추억은 물건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습니다. 물건을 줄이면 집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 안이 단순해질수록 넘어질 위험도 줄고 찾느라 허비하는 시간도 줄고 하루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노년에 진짜 필요한 건 많은 물건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만큼의 삶입니다. 다음으로는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노후를 가장 깊게 갉아먹는 것, 과거에 대한 후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5. 과거에 대한 후회. 노년의 다섯 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입니다. 이건 물건처럼 버릴 수도 없고 관계처럼 정리한다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때 그 선택은 안 했어도 왜 나는 그렇게 살았을까? 조금만 다르게 했으면 지금은. 그런데요, 이 생각은 단 한 가지도 현재를 나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설명해도 바뀌지 않고 후회해도 다시 오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과거의 선택은 그때의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였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그때를 평가하면 누구나 잘못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나에게 지금의 정보도 경험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노년의 후회를 붙잡고 살면 현재의 삶을 계속 벌주는 꼴이 됩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은 과거를 지워버린 게 아닙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때 고생했으니 지금은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기억하세요. 노후에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젊음도 돈도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이해해주는 태도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다는 건 잊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야기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자식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개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 자식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개입. 노년의 여섯 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자식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개입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가장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은 대부분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걱정돼서 그렇지 도와주고 싶은 마음뿐이야. 이 말 모두 맞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자식 문제를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면 부모도 자식도 같이 힘들어집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잘 돼야 내가 편하지. 그런데 현실은 자식 인생은 자식 뜻대로 흘러가고 부모의 노후만 점점 불안해집니다. 특히 위험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식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려 할 때, 자식의 실패를 내 책임으로 느낄 때,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착각할 때, 이건 사랑이 아니라 경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노년의 부모 역할은 인생 감독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전망입니다.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고, 도와주되 대신 살아주지 않고, 걱정은 하되 끌어안지 않는 것. 이게 가장 건강한 거리입니다. 기억하세요.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도움은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삶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안정되어 있어야 자식도 마음 놓고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노년에 자식 인생에서 한 발 물러나는 건 사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무심코 유지하고 있어서 몸을 망가뜨리는 것, 몸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 몸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 노년의 7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생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젊을 때부터 하던 건데 괜찮겠죠. 하지만 노년의 몸은 젊을 때의 몸과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움직입니다.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엔 괜찮았어. 예전엔 괜찮았던 것이 지금은 부상의 시작이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한 운동입니다. 노년의 운동은 필수지만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독이 됩니다. 무릎에 무리 주는 운동, 숨이 가쁠 정도의 강도, 경쟁하듯 하는 운동. 노후 운동의 기준은 효과가 아니라 안정과 지속성입니다. 둘째,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늦게 자도 괜찮아. 이 생각이 쌓이면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년의 잠은 휴식이 아니라 치료입니다. 셋째, 예전 식습관 고집입니다. 짠 음식, 과한 양, 이 나이에 뭐든 먹어야지라는 생각. 몸은 나이에 맞게 관리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건강은 대단한 비결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무리하지 않는 생활로 유지됩니다. 지금의 몸에 맞게 하루를 조금씩 조정하는 것, 그게 80세 이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다음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가장 빨리 지치게 만드는 것, 불필요한 정보와 뉴스 중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8. 불필요한 정보와 뉴스 중독. 노년의 8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불필요한 정보, 특히 뉴스 중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도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알아도 바꿀 수 없는 정보까지 계속 들여다볼 때 생깁니다. 노년의 정보는 지식이 아니라 감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자극이 됩니다. 자극적인 사건 사고,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 비교와 불안을 키우는 이야기. 이런 정보를 계속 접하면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부정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속도가 젊을 때보다 느려집니다. 그만큼 스트레스가 몸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줄이는 건 무식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입니다. 하루에 한두 번 필요한 정보만 확인해도 삶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뉴스를 줄인 분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괜히 불안해질 일이 없어졌어요. 노후에는 세상을 다 아는 것보다 내 하루를 잘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정보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생각도 단순해지고 감정 기복도 줄어듭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속이듯 말하는 것,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9.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 노년의 9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아직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이 말은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가장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안 아프니까, 아직은 혼자 다 할 수 있으니까, 아직은 큰 문제 없으니까 이 말들이 쌓이다 보면 준비할 시간을 조용히 놓쳐버립니다. 노년의 문제는 갑자기 생기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오래전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주 피곤해지는 몸, 점점 줄어드는 외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지는 마음. 이런 변화는 나이 들어서 그렇다가 아니라 조정하라는 신호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말은 사실상 조금 더 미루자는 뜻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에서는 미루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뒤 고치는 것보다 괜찮을 때 바꾸는 게 훨씬 쉽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년의 현명한 사람은 아직 괜찮을 때 한 발 먼저 움직입니다. 조금 덜 무리하고 조금 덜 참아주고 조금 더 자신을 챙깁니다. 그게 나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래 버티는 방법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후를 힘들게 만드는 마지막 하나, 자신을 미루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0. 자신을 미루는 습관. 노년의 10번째로 반드시 줄여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하지 뭐. 조금 더 지나면 해도 되잖아. 그런데 노년에서 이 말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젊을 때의 나중에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뜻이지만 노년의 나중에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자주 미루십니다. 하고 싶은 공부, 가보고 싶은 곳, 몸에 맞는 취미, 나를 위한 작은 변화. 대부분 큰 결심이 필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미루는 순간 영영 안 하게 됩니다. 노년의 자신을 미룬다는 건 남을 위해 살던 습관을 끝내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형편 때문에 항상 내 차례를 뒤로 보냈던 살. 이제는 그 역할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년은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선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 10분 산책, 한 가지 배우기, 불편한 약속 하나 줄이기. 이 작은 선택들이 노후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정리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클로징. 80세에 웃기 위해 지금 해야 할 단 한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더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더 버티고 더 참아야 잘 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노후를 편하게 만드는 건 대단한 준비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줄이는 용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는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리한 인간관계, 체면과 남의 시선, 보여주기 소비, 불필요한 소유욕, 끝없는 후회, 자식 인생에 대한 과도한 개입, 몸에 맞지 않는 습관, 정보와 뉴스 중독, 아직은 괜찮다는 착각, 나 자신을 미루는 태도. 이건 여러분을 약하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노후를 무겁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는 힘을 빼고 살 줄 아는 어른이 되었구나. 노후는 더 애쓰는 시기가 아니라 덜 애써도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단 하나라도 내려놓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딱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밤 줄일 수 있는 것 하나를 정해보는 것. 그게 후회 없는 노후의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